세 개 있네. 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모르겠다.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연구의 목적은 무슨? 박사 논문은 다 이런 그 격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한반도에 전래된 한국 불교의 역사는 고려 태조왕건의 불교를 국교로 했죠. 태조왕건은 불교를 국교로 했는데 또 아이고 이게 웬일인지 조선왕조 500년 정도 전 불시자변이라고 해가지고 불시자변이 뭐혀? 이래가지고 불교를 배척해서 어떻게 됐어요? 천민으로 갖다 꼬라박았죠.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600여년에 조선왕조의 개국이후에 억불승유. 억불승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참 불교의 운명도 찌들찌들하니 이게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유교가 득식을 거리는 세상이 돼서 그냥 뭐 그 덕분에 유학을 공부하게 돼가지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인륜이 바로 서기는 했지만 거기에 우리 경호선사도 한몫했죠. 국교를 의교로서 내세우는 망극을 초래했더라 이런 얘기죠. 이리하여 수천 년의 불교 역사를 간직한 이 땅의 찬란한 한국 불교는 막을 내려 하루아침에 맹연당하는 비극적인 참사를 맞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한국 불교는 조선 초 이후에 성리학이 그냥 전부 다 나를 치죠. 미 보급학대로 인하여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운명 속에서 척불, 억승, 뭐 승이 무슨 죄졌냐? 이 분위기가 얼마? 500년 내내 계속되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내내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나도 조금 이 다혈질인 것 같아. 그냥 불교 하면은 그냥 목숨 걸고 덤비려고 그래? 불교 수호다. 왜? 이로 인한 한국 불교의 운명은 거의 조선왕조의 운세와 맞물린 역경계를 타고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인 불행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불교는 있죠. 아까 말했죠. 보조국사 친일과 청어 휴정이 이룩한 선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강인학 불교적 전통으로 많은 고승들을 배출하였는데 면면이 짤짤이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조선왕조의 중기에 이르러서는 청허휴정이 또 한번 나타나죠. 청허휴정의 등장으로 우리 불교는 한때나마 선풍이 크게 진작되기도 했었죠. 그때 이제 서산휴정 밑으로 편양 언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벽계 정심도 있고 또 그의 사명 유정이 또 있잖아요. 사명대사가. 하지만 이러한 전통 선불교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조선 선불교는 선불교의 본질과 그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고 뭐 했어? 연불, 그 다음에 교학, 주력 등의 타력신앙 위주의 연불선의 성향만이 짙어갔으니 그나마라도 연불에다가 선을 붙여준 건 뭐야? 연불에다가 선을 왜 붙여주죠 우리가? 거기도 선정산매가 있어요. 연불산매라고 있잖아요. 산매가 있어서 그냥 연불선이라고 붙여준 거죠. 성향만이 짙어갔으며 이러한 가운데 전통 선불교의 자력적인 가나선에 치열한 참고정신은 중요한 말이었어요. 자, 또 가보죠. 이 자력, 연불은 타력, 가나선에 치열한 참구. 이 참구가 중요해요. 이 가만히 보면요, 한문이 참 이뻐요. 나는 한문 좋아해. 왜? 멀리 갈 거 없다. 이 참자만 하나 들어도 삼매야? 참자를라고 하는 순간에 삼매에 와야 돼. 왜? 참고하니까. 참선. 선이라고 안 해. 참선이라고 그래요. 왜 참선이라고 할까요? 선이라는 거와 참선이라는 거와는 같아요, 달라요? 또 따져. 그러니까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막 알으려고 하지 말고
짧지만 우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 멀리 갈 필요 없다니까요. 이 글자 하나만 보고도 이 참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뭐더라?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선 하나만 있으면 그냥 선과 교예요. 선과 교화에서 그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인데 참자가 달라붙으면 참선해야 된다니까. 뭐 실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이 붙어. 참선만 붙는 게 아니죠. 어? 여기가 붙어. 예. 아주 골 때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참선을 할 때는 선과 교를 대립하는 참선이지만 참이라고 하는 그게 들어온 순간 뭐야? 실천해야 된다는 거. 행해야 된다는 건데 뭐를 행해? 일을 행해? 아니,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뭐를 행해? 궁구해야 돼요. 궁구. 이 궁구가 중요해요. 궁구가 뭐죠? 우리가 이 뭐지?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궁구라고 그래요? 연구라고 그래요? 어? 연구한다 그러잖아. 연구한다는 것은 학자야.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밑파칭이 되어 있어요. 학설이 밑파칭이 돼서 공부하는 거를 연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참선은 연구하는 건가요? 연구하는 거 아니야. 궁구한다고. 궁구할 구자를 써서 참고한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 참고. 예. 이게 한문이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건 뭐냐면은 어련히 알아서 다 써놨어요. 연구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그래요? 참고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연구해요? 참고해요? 연구하면은 교학자야. 예. 소용없어요. 연구해갖고 어떻게 감히 선을 덤벼. 참고해야죠. 참고해야 돼요. 에? 그리고 참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써 있잖아요. 참구정신. 수행하겠다는 참구정신이 서서히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왜? 사회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억불순효정책으로, 그죠? 바로 이러한 때 구한말 당시에 이러한 심각한 불교 상황 속에서 한 줄기 서광이 비쳤어요. 한 줄기의 가느다란 빛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의 위대한 경어의 출현, 희망이 없는 우리 민족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뭐 불교의 중흥을 꾀하는 크다큰 의미를 안겨준 거죠. 경어의 등장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경어의 등장. 뭐셔 이게. 인간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주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경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둠깜깜한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아마 지금은 거의 연불만 판을 쳤을 거예요. 연불만. 내가 부처가 되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또 연불인들 쉬워? 어렵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극락세계 가는 거 오냐? 10지 이상의 보살의 경지를 언제? 그래서 그러한 때에 경어선사의 등장은 정말 대단한 우리한테 희망의 등불이었죠. 그동안 이어온 한국 선불교의 특징은 연불과 주력 등과 같은 타력적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누가? 연불적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거 누가? 우리 경어선사가. 경어스님이 연불도 수용하고 다 수용했죠. 그래서 뭐가? 동수정에 동성물과 개사문 해가지고 그 대신 미타신앙을 하지 말고 뭔 신앙을 하자? 미륵신앙을 하자. 미륵신앙을 해서 미륵청토에 먼저 가자. 왜? 미륵청토 가기가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수용한 것이 정예결사죠. 그죠? 해인사에서 이런. 그러면서도 그 근간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자력신앙인 정예쌍수를 들어온 게 그게 보조국사 진울의 정예결사를 끌고 오는 거죠. 가나선의 치열한 참고정신과 선교 일치적인 사상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아까 말했죠. 그렇지만 경어선사가 선교 일치라고만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않고 경어선사는 선이다 교다를 따지지 않아요.
그 대신 경허선사가 항상 선이다 교다를 따지지 않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든 부처님의 말씀을 끌고 온다는 거죠. 결론은 버킹검이야. 결론은 항상 부처님의 교회 경전에 있는 그걸 끌고 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땅땅땅,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대신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무슨 선적인 요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참 경허가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선과 교를 아우르는데 뭐 이런 뭐 초기불교, 먼불교 그런 걸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교에도 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 많이 있죠. 아시죠? 열반경에도 있고 화엄경에도 있고 화엄경에 일체유심조, 그죠? 그리고 열반경에는 뭐냐, 재행무상 재범무왕, 그거 있잖아. 그래서 다 끌고 와요. 삼법인도 끌고 오고 또 법화경에서도 끌고 오죠. 또 뭐도 끌고 와요. 화엄경에서도 끌고 오잖아요. 다른 거 없어. 금강경에서도 다 끌고 오잖아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야 누구죠? 저기가 영호당 박한영이가 죽게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범소유상은 계시어망이라 금강경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허라는 위대한 인간은 선교일치라고 말 안 해도,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끌어다가 쓰시면서 그게 가장 경허선사의 특징이죠. 특징. 이러한 사상은 경허에 이르러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경허가 일으킨 해인사,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에 정의 결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언의 개설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이러한 경허의 선구조적인 행보는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는 선지식의 안목으로 경허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시대의 흐름이 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산문수학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미 교와 선과 연불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조선 말기에 와서 경허선사가 해피름은 태어났을 때 가장 성행하건 뭐예요? 연불선영, 만일연불에, 건봉사 만일연불에, 뭐시었제 연불에, 전부 다 하면 연불에야. 그래서 또 그렇다고 경허선사가 연불은 안 돼 라고 했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그 뭐지? 그 청하스님 계시던 거죠. 곡성 태안사 만일 뭐 연불에 단냐 범종 뭐 이거 해가지고 다 써주시잖아요. 그거 가서 그냥 다 써주셔요. 전부 다 써주셔요. 거절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연불도 다 경허선사가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보자적인 경허사가 이미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구자적인 행보는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는 선지식의 안목으로 경허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허는 침체된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피를 수혈했죠. 왜? 다 썩었어. 그래서 죽기 직전이요. 고사 직전. 그래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의 전통을 진작시켜 선수행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수행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수행에 눈독해야 했다. 이와 같은 선수행의 분위기는 경허가 납자들의 품위와 격을 높이는, 품위와 격을 높여? 선수행이라는 거는 선수행이 왜 품위와 격을 높이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높이는 선수행의 모범을 보면서 솔선수범했어요. 솔선수범하여 진정한 선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줘 경허가. 또한 대도를 성취하는 진면목을 거침없이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경허의 위대성은 그 진가를 발휘해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야, 근데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허선사가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이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거를 보여준, 몸으로 보여준 이 자체가 이 하나의 진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사건, 대사건이죠. 대사건. 말로만 듣던, 말로만 선이 있었고 중국에 선종이 크게 유행했잖아요. 선종이 크게 꽃을 피우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도의선사로부터 가지산파 도의선사로 들어와서 구산선문이 있었지만 다 폐교야? 다 폐교야. 문 닫았어. 없어. 다 닫았죠. 그런 상황에 경허선사가
고려 조선말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처다라고 그 스스로가 깨쳐버렸어 그냥.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해성처럼 휙 날라들었는데, 예,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 나 혼자 깨었어라. 이 혼탁한 세상에 만약에 경어가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 삶은 꽝이에요. 꽝.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가치를 둘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이 세상에 지금 가면서 가치 둘 만한 게 있나요? 아이고 썩어 터져서는 상종하기도 싫어. 인간이 악독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경호선사 심할다나 그죠? 그 도끼가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경허, 성우,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경허의 진가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경허는 이러한 대사건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 선불교의 화두를 잡고 오냐 선방에서 참선 공부에 매진하는 풍토를 조성했어. 이거 이 경허선사가 안 나타났으면 선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방암록, 뭔 방암청규,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 화두를.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막 경허선사가 폭포처럼 갖다 쏟아놔가지고 지금도 경허선사가 수행한 선방이 살아있고 만공이 대도를 이룬 어디 있어 백운함이 있고 오냐 그냥 너무 좋죠. 다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자들이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안 하지? 안 하는 사람 이거 듣지 마요. 하는 사람만 들으세요. 실천에 옮겨야죠. 뭐만 있으면 돼? 자부동만 있으면 돼요. 아 힘들다. 핑계지요. 여기서 다 제시하잖아요. 자부동, 화두, 선지식 없어? 그럼 여삼일에 마사도래. 아까 우무비공천 많아. 무자 화두 줬잖아요 만공한테. 다만 누가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안 할 뿐이에요. 당장에 가서 자부동 하나 구해가지고 방구석에 앉으세요. 거기에 향 피울 것도 없어. 소 피울 것도 없어. 깔고 들어가면 돼. 자부동 속으로. 그러면 태도를 성취하는 일이 자진밥이 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방에서 참선 공부하는 이거 매진하는 풍토를 누가 조성해 줬어요? 경허선사가 조성케 함으로써 이 한국 불교계의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생명력이 다 죽어갔어? 다 죽어가. 그 이능화의 한국 불교 통사에 선종에 선이라고 하는 선승이 4명이 있었더라. 그나마도 뭔 선승인지 몰라. 나아가서 그의 제자로들로 하여금 기라성 같은 많은 선성들을 배출해내는 혁혁한 공로를 감당하였다. 경허선사 머리도 좋아. 근데 머리도 좋다기보다는 운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그 만공 해월 수월도 어디서 그런 제자들을 구해? 아주 진국이요? 진국이요. 진국 같은 그 제자만 구해놨더라고 보니까. 그죠? 해월선사 뭐야 천진불 수월선사 대단하니 신통력 대단하죠. 걷다 대고 그냥 집세기 선사 만공 화통하면서 오냐.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길러놔서 이 제자들을 길러놔서 이 선불교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 세제자 아래 아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허선사 제자 아닌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경허선사 제자고 그 경허선사 제자의 제자들이죠. 만공, 해월, 수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내는 혁혁한 공로를 감당하였더라.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경허를 마땅히 근세불교의 중흥자라고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것은 아무라고도 어떤 때에 반야의 법등을 밝힌 이 반야의 법등이 중요해야 한중에 반야 지혜 발등을 밝힌 위대한 삼각자로 인정함에 결코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뭐해. 힘이 없네. 라고 자꾸 그냥 것이 어떻다고.
아주 또 주제 또 그걸 뭐라 그래. 얘. 구독자는 또 꼴값을 떨고 412명으로 늘었으니 언제 500명 되면 돈 준대요. 수익 창출. 아 맞아, 수익 창출. 수익 창출 뭐냐? 10원이라도 어디 한번 수익 창출해보자. 수익 창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이구 다 뭐냐 이거. 대단해요. 인간들 참 대단해. 오 마이 갓. 또 배고파지려고 하네. 또 몇 개 했는데 배가 고프지. 아이고, 요놈의 배꼽시계는 참기름 배달 왔다네. 누가 또 이걸 또 입금 8만원을 누가 했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뭐냐. 대단해요. 이처럼 됐어. 이처럼 경어성어는 오늘날의 한국 불교를 연연히 이어가는 전통선의 거장이자 뭐냐? 한국 불교계를 지탱하는 정신적 사상적 지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경어의 법제자인 만공의 노력이 이러한 경어의 선사상가, 우리 뭐 경어선사 제자가 해월스님, 수월스님, 만공스님이 있지만 그래도 끝판왕으로 이거를 남겨주신 건 만공스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월스님도 동참은 다 했어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만공스님이 돈을 가장 많이 냈대요. 반 이상. 그래가지고 뭐 5전, 10전 뭐 이렇게 해서 거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만공스님의 노력으로 경화의 선사상과 가나선 참고의 수행 전통을 일제치하의 핍박과 간섭을 물리치고, 중요한 건 핍박과 간섭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경어선사의 제자이기 때문에 경어선사로부터 물려받은 독립사상, 그죠? 경어의 전통선을 한국의 전통선으로 당당히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경어는 송납, 경어선사는 범납 64세죠. 짧은 생애 동안 한국 불교계의 종횡무진하는 삶을 연출하여 범납은 56세, 송납은 64세, 그죠? 8세에 출가하셨으니까, 그죠? 8세에 출가해서 송납은 64세, 범납은 58세, 56세. 그래서 연출하여 경어성어의 존재는 우리 근현대사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게 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보니까, 이 경어선사가, 제가 여기 경어선사 가신 지 제가 몇 년 만에 오죠? 내가 1957년생이니까 57에서 49를 빼면 얼마야? 1849, 57, 108년 만에 와요. 제가 108년 만에 경어선사 열반하시고 태어나는 게 108년 만인데, 그때 동안 이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경어집이 좀,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연구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삼수갑산으로 또 가시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삼수갑산을 쫓아가서 할 수도 있었지만, 남북이 통일이 안 되고 분단이 되는 덕분에, 남북이 분단이 50년이 이어지니까 그 사이에 아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경어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이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누가 덤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덤비지를 못하죠. 덤비지를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108년 만에 제가 나타나서 이거를 정리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경어선사는 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했죠. 세간에서 그에 관한 저술은 그의 선사상이나 위대한 업적에 관한 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흥미거리, 그죠? 기행,
일화, 이주의 지엽적인 부분으로 세간의 흥미거리를 유발시키면서 그 부실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경어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었죠. 예, 그래서 경어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그의 업적 또한 크게 희석시키고 있죠. 업적도 그냥 세월이 흐르니까 누가 연구자가 없다 보니 경어선상 후학들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라도 만공 스님이랑 버티고 있었는데 만공 해월 수월 다 가시고 나니까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학자들이 수행도 안 해본 학자들이 나부랑 되면서 학자라 하더라도 경선사 덤비려면 수행하셔야 돼. 수행 있는 걸 절감하고 논자는 본 연구 논문을 통해서 경어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업적 또한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의 선사상과 선법을 다시 이어가는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후학으로서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 그래서 어쩔래? 그래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나 내 논문을 110페이지 하라는 그런 미친 X. 이름을 확 공개하고 싶지만 정말 끔찍했어요. 그 인간.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1350페이지를 110페이지로 하면 그것 누가 시킨 거죠. 어떤 중이 시켰어요. 중이. 나는 어떤 중인지도 다 알아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아픈 게 1350페이지를 110페이지로 하면 논문 통과시켜. 안 해! 안 한다고. 이런 개 같은 일이 왜 이 세상에 광명천지에 벌어져야 되지요? 썩었어요? 더 비리를 공개하고 싶지만 내 얼굴에 우리 불교를 위해서 우리 경어선사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다. 이놈들아. 그래서 제가 그나마라도 지금이라도 다행이지요. 뭐 여기까지 온 거에 모든 거에 감사하고 진짜로 나는 호법신장이 내 호법신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봤지요 내 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호흡기를 꽂고. 이건 실화예요. 그들이 더 잘할 거예요. 왜 그랬는가를. 그래서 이 호법신장이 있구나라는 거는 그 후에 알았어요. 그들이 다 아파서 죽고 병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병문안 가자 그러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경어를 폄훼하고 나를 폄훼하는 자들 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하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내가 감사한다 그럴까요? 반드시 내 호법신장은 있어요. 나는 알아요. 기록까지 나는 다 해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먼저 경어의 연구에 관한 이러한 부조리한 괴기한 현상은 실증적인 정확한 근거의 바탕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여기저기서 긁어와서 조악하게 아주 조잡스럽고 숭악스럽다 이런 얘기죠. 조악하게 이루어진 연구의 수준은 저급한 일부의 편향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마치 그게 전체인 것 마냥 이렇게 전체인 것 마냥 호도해요. 누가? 그것들이 누가? 뭐래요? 그것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마치 지가 그거 써내면 대단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부각받으려고 그런 놈들 있죠. 어디서 큰 거 구해온 거 마냥 경어선사 이야기를 주로 김태읍 얘기를 많이 쓰지요. 김태읍. 그러니까 김태읍 스님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양상을 그래서 제가 김태읍 스님의 인간경의 평자는 그냥 싹 까발렸잖아요. 그냥 한 글자도 안 내놓고 싹 까발렸잖아요. 더 이상은 경어선사 폄훼하지 말라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근거가 아는데
너무나 뻔뻔스럽고 정말 조잡스럽더라고요. 조잡스러워요. 거기에 일부 승려도 또 있어요. 그 발표장에 나와가지고 어디서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그냥 조금씩 승려 아니 뭐죠 학자 별 볼 일 없어요. 학자 그 사람 내가 뭐 크게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었더라 뭐 했더라 해서 끌고 와가지고 조금 쪼작거리는 거 그러한 것들이 다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죠. 나는 그 사이에 그런 걸 보고 피눈물을 흘렸죠. 힘이 없으니까. 겨우 뭐 박사과정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거의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경호사 열반 100주년에서 12년, 13년, 뭐 14년까지 뭐 하여튼 2, 3년간 슬펐어요. 그래도 나는 악착같이 이걸 썼지요. 내가 이럴수록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져요. 이건 제가 진짜 느낀 거거든요. 많이 세졌죠. 저도 안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게 제가 세져서 악착같이 나는 버틴 거죠. 이거를 9년간 버텼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어가 신화적인 인물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경어선사는 뭐예요? 실존 인물이에요. 대도를 성취한 실전 생생본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경어 연구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바로잡고자 했던 부분이죠. 이게 이게 잘못됐구나. 오냐?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꼭 박사 논문으로 경어집 다 써낼 거야. 해가지고 이 원래 경어집이 경어법어가 그 임중빈이 쓴 그 경어법어가 여러 개잖아요. 성명정의 경어법어, 그 다음에 그 만해 한용운의 경어법어, 제일 먼저 하남중원의 경어법어,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임중빈의 경어법어가 수덕사의 편의 네 번째예요. 그런데 임중빈의 경어법어가 878페이지야. 이미 870페이지예요. 거기가 780. 이미 780이라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내가 2배로 늘린 거죠. 왜? 해석해야 되니까. 응? 780을 1350인 게 뭐 잘못됐어요? 해석은? 네, 해석을 내가 달아야지. 거기다가 내 해설을 달았죠. 해석하고 그 다음 밑에 해설을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후학들은 경어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학문적인 연구와 고찰을 통하여 경어에 관한 부정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여 하루빨리 경어의 이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악착같이 논문을 썼죠. 팔뚝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더라도 선사술래 다닐 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리하여 우리는 서산일에 끊어진 한국 전통선의 법맥을 잇고 오늘날의 한국 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철저한 수행정신과 누구의? 그 의가 경어의 철저한 수행정신과 전법의 바탕을 이룬 경어선을 보다 철저한 고증과 고찰 증거 내놔. 증거 없이 짓거리지 말라고 뭐 일화 뭐 이런 쓸데없는 흥미거리 이야기 뭐 이런 거 통해서 경어의 본래 면목을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데 이 연구 논문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왜냐면은 이거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그렇하더라만 나오지. 이게 이렇게 돼버렸으니 어디 띄어쓰기도 안 되고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이거부터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남 경어집, 만공 경어집, 그 다음에 성명정 경어집, 그 다음에 그 어디요? 수덕사 경어집, 그 다음에 또 원담 경어집, 뭐 이렇게 다 나왔지만, 그리고 또 뭐 이상화 경어집, 또 무화 기분가 거분가 하는 스님 경어집, 이렇게 다 나왔는데, 다 그분들은 현토를 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현토를 다 달아놨어요. 현토까지. 그래서 끝판왕을 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의 경어 연구에 대해서 못한다고는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반국별을 넣고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경어의 법화와 행리는 좀 더 철저한 고증과 연구 분석을 통해 그 진실성이 규명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애곡되어 잘못 인식된 경어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문적인 접근하라고 접근 과감히 파헤쳐서 경어의 진정한 참모습을 음지에서 양지로 철저하게 드러내보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을 이 논문에 담고 이러한 제반의 작업을 철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끝까지 발표했어요. 아니 끝까지 내가 여기를 해서 박사 논문을 받았죠. 특히 말년의 경어 삼수갑산의 행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그런데 시만 남아있죠. 불과 1세기의 당대에 가까운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어에 관한 자료도 태부덕한 상황으로 겨우 그가 남긴 경어집의 내용이 전부라는 게 무엇보다도 열악하고 아쉬운 현실이라는 것을 이 논문을 진행시키는 동안 절감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전봉준이 나오면서 그 논문을 그 시를 다시 보게 돼가지고 지금은 안 가도 눈에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눈만 감아도 삼수갑산이 다 보여요. 됐죠 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